는 제 손이 그림을 잘 그리게 생겼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죠. 네. 김주환이 잘 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내시경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모양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손가락이 여기가 뭐 끊어져 있다든지,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이 이렇게만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림 그리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취의 닥터준 수입니다. 네, 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자가 면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자가 면역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면역을 한번 이상하게 겪으셨던 분들은 자가 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고, 특히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이 자가 면역이 더 악화되는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자가 면역이 악화되는 거는 결국은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이 많아지니까 네네. 내 몸에서 많은 염증들 때문에 더 고생하고 통증도 심하게 생기고 네. 증상들이 더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복잡한 게 많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해도 네네. 이제 혈액검사는 하시게 되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혈액검사에서 미세염증 수치의 변화를 네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검사를 딱 하면 뭐 빈혈이 있어요, 뭐 백혈구 수치가 네. 어때요, 뭐 간 수치는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검사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내가 자가 면역이 있는가 없는가, 네네. 뭐 자가 면역을 떠나서라도 내 몸에 염증이 혹시 내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네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자가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 몸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염증의 총량에 자가면역이 얹혀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의 총량을 낮춰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염증들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고름이 잡히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뭐 백혈구가 굉장히 올라가거나 드러나 보이는 염증이 아닌 숨은 염증이 여기저기 숨어 있을 때도 혈액 검사에서는 드러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혈압도 측정을 하죠. 네. 그리고 뭐 키도 측정을 하고, 네.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도 보고 수분량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봐도 내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염증 수치들을, 염증의 정도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염증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고름을 제일 첫 번째 이제 네네. 생각을 하게 되고, 고름 같으면 막 아프고 뭐 이렇게 후끈거리고 벌겋게 부어오르고 네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염증을 지금 이게 설명을 한다, 그럼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네. 굳이 뭐 검사까지 해서 알아야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만한,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잔에도 물을 채우다 보면 넘치기 전에는 모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넘치기 직전까지 우리 숨어있는 미세염증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세염증이다.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네네. 있기는 있다. 그래도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제 지금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다른 이런 미세염증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금방금방 드러나고, 약을 먹어도 약이 잘 듣지가 않고, 그리고 금방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알려드릴 이런 수치가 높다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미세염증을 낮춰가지고 약의 수능도도 높일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약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종류를 먼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큰 테마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결국에 이제 문제의 시작 자체는 우리가 쌀밥을 먹는 이 포도당 대사가 문제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되고, 그렇게 되면서 혈관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들의 기능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혈관은 전신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전신의 염증 형태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혈압이 높으신 분, 네. 그러면 일단 미세염증이 높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혈구 중에서도 보면 우리 군대도 보면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뭐 해병대도 있고 뭐 후방부대도 있듯이 이 백혈구에도 종류가 많은데, 네. 그 중에 과립구, 유트로필이라는 과립구와 림프구를 비율을 좀 보시면 좋은데, 네. 이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과립구가 한 2.5배보다 더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이제 미세염증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과립구가 훨씬 더 많은 경우죠. 네. 이제 과립구가 이제 조직을 손상시키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혈소판을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혈소판이 부족하면은 막 피가 나도 굳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세혈관 항상 터지는데 그렇죠. 다 막아줘야지 되는데 네. 그런 기능들을 못하는. 네, 그래서 보통 혈소판이 높으면 나 그런 기능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숨어 있는 거는 미세염증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간 수치가 좀 높은 경우, AST, ALT, 또 감마 GTP 이런 것들이 높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맥주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관절 아픈 거를 통풍이라고 하죠. 네. 이 통풍의 원인을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요산이 높아진 경우도 이분은 미세염증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지방하고 관련된 콜레스테롤?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제 중성지방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의 비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중성지방이 HDL에 비해서 3배가 높은 경우, 3배 이상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 이 사람은 이제 미세한 염증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HDL이 많으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것보다 중성지방이 더 많아지면 네네. 그것도 상당히 곤란해진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오, 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을 2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WBC 백혈구에서 과립구와 그리고 림프구의 비율 네. 2.5배 이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과 그리고 HDL 비율이 3배 이상인 경우면 곧 큰일 날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지방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에는 간이 망가지는 게 다 간염 때문에 간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네, 뭐 C형 간염 이런 것 때문에 간이 간경화가 되고 뭐 간암이 생기고 이랬었는데 네네. 예방 접종이 이제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은 많이 줄었어요. 네네. 그래도 간 수술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왜 그런지를 봤더니 이거는 술하고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알코올성? 알코올성.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네. 이제 술도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는데도 네. 이 간 수술이 이게 잘 별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넌 알코올릭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고 그 생기는 원인이 중성지방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더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당을 섭취하고 중성지방이 높고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보면은 생리도 이상하게 해요. 그렇죠. 요즘 뭐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분들 중에 그 다낭성 난소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몸에 염증들이 많고 호르몬 대사가 잘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보면은 목 뒤나 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좀 이게 떼낀 듯이 너 좀 씻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색깔이 좀 착색되고 이런 분들도 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면서 체내에 미세염증이 자꾸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해서 내 상태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과립구, 림프구의 비율 또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뭐 내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색깔이 진한 건지 없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요런 정도만 딱 봐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립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경우면 우리 전편에서 설명했듯이 과립구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경우에도 과립구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황이면 우리 몸 자체는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혈관들이 다 수축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혈관까지 수축을 해버리면 그 염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게다가 교감신경이 높아졌다. 그러면 코티졸이라는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코티졸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또 면역을 또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염증에 대해서도 취약해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맞물린 과정을 보면 이 과립구하고 또 림프구의 비율을 보는 게
내 몸의 상태를 보는 또 좋은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막 이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 과립구는 대개 바깥에서 뭔가 들어올 때 막아내는 면역이거든요. 근데 림프구는 내부에서 고장났을 때 막아내는 면역입니다. 수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면역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암이 생겼어요. 그건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럴 때는 림프구가 훨씬 더 많은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NK 세포는 직접 잡아먹기도 하고, 거기 항체가 생기고, 뭐 T셀, B셀 이런 거 다 이제 림프구에 속하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균이 들어오거나, 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과립구가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염증이 막 심하게 막 만드는 거는 대개 이제 과립구가 너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또 특히나 내부에서 벌어진 것보다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이게 이제 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침범을 해와도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염증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잠잠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예견을 해주는 것이 림프구가 상승되어 있을 때입니다. 보통은 과립구가 60 정도고요. 림프구가 35% 정도가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1대1이 되거나 림프구가 과립구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됐을 때 이때는 내부에서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뭔가에 문제가 그렇죠. 이게 과립구 수치가 높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림프구가 너무 과하게 높아도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가 내부에서 고장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흔하게 먼저 고장나는 것이 바로 혈관이거든요. 그럼 혈관이 고장이 나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혈관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고장이 났을 때 비로소 증상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장, 간, 폐, 콩팥, 뇌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흔하고 쉽게 고장나는 것이 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검사상에서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장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검사를 해보면 림프구가 이제 향상되어 있는,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고, 또 장은 면역 세포의 한 75에서 80% 정도를 훈련을 시킨다. 장에서 훈련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게 자가 면역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장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검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제 말씀하신 과립구, 림프구, 그다음에 중성지방, HDL의 비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되 너무 이제 안심하지는 마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아까 이제 쭉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간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홈마지티피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간이 있다든지 뭐 혈소판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뭐 또 혈압, 내장 지방이 많으면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장의 문제와 아주 관련이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장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좋은데 내시경 뭐 이런 걸로 딱 보고 이번에 용종이 없네요. 뭐 위장에 뭐 괜찮아요. 이런 걸로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제 손이 그림을 잘 그리게 생겼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죠. 길쭉하니 잘 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내시경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양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손가락이 여기가 뭐 끊어져 있다든지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이 이렇게만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림 그리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넣어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기능은 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보는 거, 그 용종이 있거나 뭐 헐어버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아주 중요한 검사가 내시경이지만 그래도 기능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다른 검사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특히 이제 장이라는 곳은 우리 뭐 원통형 이런 점막 구조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그 안을 덮고 있는 점막의 어떤 환경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검사들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검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가 불이 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몸이 미세염증에 의해서 녹슬고 있는 상황이다.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염증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몸에 녹슬고 있다. 그거를 요즘 말로 치면 그거를 산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산화 스트레스가 되겠고